우리 오늘 뭐 좀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얘기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하셨어요. 오늘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거 그거 전망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아마 지금도 의원총회가 제가 방송하러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비공개 의총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참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 좀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압승을 했느니 참패를 했느니라고 떠드는 거 이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 평론하시는 우리 유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원래 9석이 새누리당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제대로 선거를 했다고 한다면 9석 거저 가는 겁니다. 근데 2석 더 가져갔어요. 하나는 이제 그 최루탄, 순천, 목성, 거기 하나 가져갔고, 예. 또 누를 하나 가져간 거거든요. 국회의원 2석 더 얻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참패고, 뭐가 대표가 사퇴를 하고, 새누리당은 뭐가 좋아서 신나가지고, 웃고 앉아있냐고요. 이거 우리가 언론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고요. 정치하는 그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불과 15석 국회의원 그쪽에서 2석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참패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바 아니라 그래서 네. 당 대표가 또 둘씩이나 그냥 사퇴를 하고 그만두는 건 또 무슨 경우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에 비상대책위원장의 박영선 원내대표 추대 이렇게 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비대위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예. 것인데 누가 비대위원장 되느냐 가지고 또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지금. 예? 아니 이 냄비뚜껑처럼 털싹되더니. 예. 그러다 저는 저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임기제는 뭐 때문에 있는 것이며 선거할 때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 대표 될 때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계속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떨어지겠다, 관두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임기제 대표직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네. 주먹풍파예요. 주먹. 지금 뭐 콩가루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방송 표현이 되니까 조금 중화시키고요. 한상진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뭐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눈높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눈높이를 못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뭐 정권 심판론, 뭐 심판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지난번 화성갑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부터 유권자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같으면은 심판론, 민주주의 이런 추상적 가치에 비중을 준다거나 혹은 지역감정,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감성적 차원의 투표를 했다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이익, 우리 지역의 이익이 내 이익이라는 생각하에 이익적 관점에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화성갑이었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정현 의원의 탄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쪽은 그래가지고 뭐 예산 폭탄 얘기하고 이익의 구체적인 이런 걸 막 들이대는데 야당 쪽에서 뭐냐면 아직도 추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호 심판은 심판해야 된다고는 다 생각을 하지만 내 이익과 세월호 심판은 당위론적인 문제였을 때 이익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슴 아파요, 세월호. 하지만 너무 가슴 아파서 보기 싫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들쑤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계몽주의적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걸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그 계몽주의적 저게 사실 좀 강경파, 과거의 운동권점 시각 이런 측면이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상진 교수께서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 박영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지만 이분이 법사위원장 할 때는 좀 굉장히 레디칼했지만 지금 원내대표 된 이유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만났을 때도 혁신이라 국가 개조보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한상진 교수께서도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사실 과거보다 많이 변했다. 좀 그런 생각은 하죠. 뭐 하여간 한상진 교수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선평가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 아마 통화를 30분을 했는데 상당히 인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들었다. 뭐 이런.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가 트위터에서 또 조금 근사한 얘기를 했어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길을 오른다. 그러니까 본인 말씀은 아니고 누구 지인이 보낸 한 뭐 시 구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이런 비대위 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맡겠다 뭐 이런 뭐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재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그 개인의 무슨 뭐 재기 가능성이고 뭐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압니까? 근데 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당 정치냐? 이게 잡탕 정당들 아니냐? 제가 이런 표현 피하라고 있으면 더 써야 되겠는데, 진짜 양쪽 사이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새누리 지방도 콩가루 집안이고요. 예. 새누리 집안도, 이 새정치 집안도 다 콩가루 집안이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야당이죠. 주된 야당인데, 이 정당이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정당입니까? 최장집 씨인가 하시는 그분은 보수 정당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있는 분들한테 물으면 우리는 진보, 개혁,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저 녀석 분명히 보수적인 녀석이야.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표현에 의하면 양쪽 정당이 다 짬뽕 정당이다. 짬뽕 정당. 저는요, 새정치민주연합 이번에 개편을 해서 거듭나려고 한다면 다 해천모여 하라. 다 해천모여해라. 보수적인 사람 보수적으로 당 따로 만들고 진보적인 사람은 정의당하고 합쳐가지고 정당 따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해야 정당 정치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쓰레기 잡통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당 간판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갈라먹자고 싸움조박 하는 이게 무슨 놈의 정당 정치냐 말이죠. 전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다시 정말 비상대책 위해서 비상조치 취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해쳐모의 하든가 뭘 하든가 간판도 다시 달든가 말이죠. 뭐 그렇게 해라. 좀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해천모여에서 그럼 진보 정당으로 가야 됩니까? 보수 정당으로 가야 자기들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데로 모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데로 모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새누리당으로 가면 그것도 철새다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새누리당에 가야 할 사람도 거기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진작에 가야 할 사람이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붙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새누리당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역정당가 없어집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진보적인 친구도 지금 버젓이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앉아있어요. 그 당신은 왜 그쪽 가 있냐라고 했더니 저 경상도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이게 저 지역 깡패 패거리 작당 정당이지. 지역 깡패 네, 지역 깡패 패거리 정당이란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적 그런 견해가 강하신데 이게 첫째로요. 비대위라는 건 문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약자입니다. 예. 그러면 비상사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비대위는 임무가 뭐여야 되냐면 하루빨리 비상상태를 정상상태로 만드는 것이 비대위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내년 1월이나 3월에 전당대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 계획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상상태를 그때까지 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까지가 비상상태가 돼야 되는지 국민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당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인데 예. 비대위 비상상태를 그때까지 끌고 나가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다. 비상대책을 뭘 그렇게 오래 세우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개파 지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개파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힘들다. 개파만 있고 당은 없다. 한정진 교수가 그랬어요. 당은 껍데기다. 근데요, 저는 그래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파를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아니 상도동기하고 동교동기 옛날에 개파했을 때 그거 없어졌나요?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개파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당권, 대권, 본인의 공천 세 가지가 막 뒤엉켜가지고 이루어진 개파이기 때문에 개파 절대로 없어지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그냥 발전적 해체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시 나눠져야 돼요. 나눠져서
뭐 5갈래가 되건 3갈래가 되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면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게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살아남는 게 다시 도태되는 사람들 끌어안으면 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니까 그 살아남는 그 정당이 정치 신을 자꾸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살아남는다는 건 뭐야? 국민의 지지를 그만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당을 나갈 생각을 해야지. 예? 지금 우리나라는 당 해체하면 어떤 방식이었냐면 꼭 몸집 부풀리기로 나갔다고요.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정의당이랑 합동이 몸집 부풀리기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문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지금 130명의 의석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자꾸 부풀릴 생각만 하면 그거 뭐합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여쭤봤는데 한 5분 동안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철수 씨 얘기를 할게요. 예. 저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안철수 씨가 정말 새 정치를 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족적을 보면 하나도 새 정치를 안 했습니다.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도로라미 탐이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새 정치라고 한다면 이념적 스펙트럼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예. 근데 이가 무슨 진보와 무슨 보수의 이 융합을, 말이 멋있어서 융합이지 그 짬뽕이거든요. 뭐 그런 묘한, 해교한 그런 주장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정말 새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당을 만들든가 해쳐 모의를 하든가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된다. 전 그렇게 권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안철수 대표가 전 3가지 면에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 신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아주 고수의 정치인들한테 휘둘렸어요. 예. 제가 볼 때 막 정신없이 휘둘린 거예요.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의 이 내용이 사실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새정치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리고 이분이 정치적 야망도 있었다고 봐요. 정치적 야망과 본인에 있어서의 명분적인 추상적 가치 사이에 공통분모로 찾아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을 갖고 시간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가다듬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게 순수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